살다 보면 참 숨 돌릴 틈도 없이 나 살기 바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누구 하나 대신 짊어져 주지도 않는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지기보단 더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 부양, 자식 교육, 내 노후 준비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린 늘 남 눈치 보고 비교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중요한 걸 미루곤 해요. 특히 은퇴 준비나 노후 설계는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며 뒤로 미뤄두기 쉽죠? 근데 사실 가장 무서운 건 그 나중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무거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편하게 내 이야기처럼 들어주세요. 첫째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결국 노후에도 나를 지켜줄 건 결국 내 준비뿐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야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도 집값, 교육비,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는데 부모까지 부양하라면 벅찰 수밖에 없어요. 제 주변엔 이런 사례가 있어요. 60대 초반의 한 지인이 있는데 은퇴 전에 우리 아들은 효자야, 걱정 없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이 다 떨어지고 연금도 적은 상황에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아들은 본인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며 매달 10만 원 보내주기도 힘들다고 하더래요. 서운하고 자존심 상해서 관계도 소원해졌다고 해요. 결국 지금은 반지하 월세 살며 정부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계신데 그분 말씀이 내가 그때 조금만 덜 쓰고 노후 준비를 했으면 자식 원망할 일도 없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식도 정부도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삶의 무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노후가 편할 거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죠. 하지만 무작정 돈만 모으다 보면 정작 은퇴 후에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관리할지, 어디서 살지, 어떤 생활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은퇴 후에도 불안하고 허둥지둥하다가 잘못된 투자나 사기에 휘말리기도 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55세에 명퇴했어요. 나름 대기업 다녔고 퇴직금도 3억 정도 받았죠. 이 친구가 은퇴 후 계획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처음엔 이제 좀 즐기자며 고급 골프 회원권을 사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3년 만에 돈이 반토막 났습니다. 불안하니까 지인 말만 믿고 상가 투자했다가 공실로 몇 년째 월세 한 푼 못 받고 있어요. 결국 60세가 되자 다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때 계획만 세워봤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계획이 없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은퇴 전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 생활비, 주거, 건강, 여가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월 얼마가 필요할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지, 어디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하나하나 써보고 준비하면 삶의 무게가 훨씬 덜해져요. 셋째로, 나 살기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흔한 핑계이자 함정이에요. 다들 바쁘죠. 일하랴, 가족 돌보랴,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내 인생의 책임을 조금씩이라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50대 후반 부부를 압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였고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했어요.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아이 둘 대학 보내느라 허리 휘었고 대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40대 후반부터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을 넣고 노후 의료보험을 따로 준비했어요. 아이들 학자금 대출도 본인들 명의로 받아서 상환했고요. 지금 60대 초반인데 큰 돈은 아니어도 부부가 각자 연금이 나오고 의료비 부담도 적어요. 소박하게 전세 아파트 살면서 텃밭 가꾸고 아르바이트도 하시는데 표정이 밝아요. 그분들 말씀 중 인상 깊었던 게 우리도 나 살기 바빴어. 근데 아무도 우리 노후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10만 원이라도 꾸역꾸역 넣었지였어요. 결국 노후 준비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먹고 꾸준히 준비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건 무거운 말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 탓할 필요 없으니까요. 준비가 돼 있으면 남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자식에게 미안하거나 친구나 형제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요. 내 노후를 내가 설계하면 나답게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확인하세요.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부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기록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될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건강을 관리하세요. 돈보다 건강이 더 큰 자산입니다.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부담 줄일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일할 수 있다면 할 일을 찾으세요. 소득도 생기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됩니다. 살다 보면 진짜 나 살기 바빠서 준비 못했다고들 해요. 근데 결국 나중엔 그 말이 준비 안 한 내 책임이 되더라고요. 누구도 대신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한 발짝만 먼저 떼보자는 거예요. 그 한 발이 나중에 내 삶의 무게를 한층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 모두 조금은 무거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담담하게 준비해서 남 눈치 안 보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그런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하지만 여전히 편하게 대화하듯 풀어가 볼게요. 주제는 같아요. 삶의 무게는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에서 은퇴 준비와 노후 설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전제를 하나 짚고 갑시다. 노후 준비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빠듯한데 뭘 더 준비하냐고 하세요.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현장에서 보면 정말 한 달에 10만 원 저축도 버거운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에요. 작은 금액이라도 늦었다고 생각되는 나이라도 지금이 제일 빠른 시작점입니다. 1. 내 노후, 재정 상태 진단하기 현실을 똑바로 보자. 많은 분들이 추상적으로 걱정만 합니다. 연금이 부족할 것 같다. 살림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실제 준비를 막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숫자로 적어보는 겁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 퇴직연금 DC, DB 예상액 확인하기. 개인연금 연금보험, IRP 등 납입 현황과 만기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현재 저축과 금융자산 총액 적어보기. 빚주택담보, 신용대출 등 잔액 정리하기. 이렇게 써보면 내가 노후에 매달 대략 얼마쯤 받을 수 있겠구나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 예상된다면 나머지 생활비가 월 150만 원이라면 80만 원의 구멍이 생기잖아요. 이걸 메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 저는 58세에 만나 상담했던 분이 있는데 본인은 국민연금 받으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예상액을 확인하니까 월 62만 원 나오더라고요. 생활비는 최소 150만 원.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있었는데 은퇴 후 2년간 여행 다니고 차 바꾸고 하느라 4천만 원 남았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더니 이제부터라도 남은 4천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팁. 숫자로 쓰면 불안하지만 해결할 목표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대출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 대출 상환이 제일 큰 부담입니다. 2. 생활비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사실 현실은 간단해요. 현재 생활비에서 빠질 것과 늘어날 것을 구분하면 됩니다. 빠질 것. 출퇴근비, 직장 회식비, 교육비, 자녀 독립시. 늘어날 것. 의료비, 여가 비용 의외로 많이 듭니다. 팁.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구분하세요. 예, 최소 생활비 월 120만 원, 식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적정 생활비 월 180만 원, 외식, 여가, 여행 포함. 이걸 알면 연금으로 커버되는 범위와 부족한 범위가 딱 보여요. 3. 건강을 자산으로 삼기. 이건 정말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부분이에요. 노후 파산, 노인 빈곤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의료비입니다. 65세 이상 국민의 연평균 본인 부담 의료비는 120만 원 넘습니다. 75세 이상은 훨씬 커지고 요양원 비용은 월 10만 200만 원이 기본이에요. 현실적인 팁?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비용을 줄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에 돈과 시간을 쓰세요. 이건 장기 비용을 줄이는 투자입니다. 체중을 관리하세요. 관절 질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실제 사례. 60대 중반에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시작한 지인이 있어요. 매주 23회 병원에 가야 하고 활동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알바도 못 나가고 병원비도 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50대에 관리했으면 달라졌을 상황이었어요. 4. 주거계획 세우기. 한국 노후 빈곤의 핵심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자가가 있어도 관리비와 세금이 부담. 전세라도 보증금 부족 문제. 월세는 노후에 치명적 소득이 줄어드니까. 팁. 은퇴 전에는 대출을 최대한 상환. 자가라면 무리한 리모델링은 피하고 유지비 계획 세우기. 주택연금 고려하기. 65세 이상 자가 보유자에게 유리. 너무 큰 집은 매각하거나 전세로 돌리고 작은 집으로 옮겨 월세 부담 줄이기. 실제 사례. 70대 부부가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유지하려다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를 못 감당해서 결국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반면 또 다른 60대 부부는 20평대 빌라로 이사 가면서 관리비와 세금이 13로 줄어 생활비가 안정됐어요. 5.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계획 세우기.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노는 삶을 꿈꿔요. 근데 실제로는 소득이 없으면 불안하고 사회적 관계도 끊어집니다. 60대에도 할 수 있는 일 경비, 청소, 배달, 텃밭 농사, 자영업 보조. 시간제 일자리 찾기 고용센터, 지역 일자리 센터 활용. 팁. 무조건 고수익을 노리기보다 부족한 생활비 메꾼다는 목표로 일하는 게 건강 유지에도 좋아요. 실제 사례. 65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분이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져요. 월 150만 원이라도 벌면 생활이 안정되고 기분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6. 심리적 준비와 가족과의 대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심리적 준비입니다. 노후에 자존심이 상할까봐 자식에게 도움 청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자식에게 기대거나 부부간의 노후 생활비, 주거 계획을 서로 숨기거나 이런 게 오히려 가장 큰 갈등을 낳습니다. 팁. 은퇴 전에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기. 자식에게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이란 메시지를 주되 도움이 필요할 땐 솔직히 말하기. 마음의 준비 수준을 낮춘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하기. 정리하자면 숫자로 진단하고 구체적 계획 세우기. 생활비 구조 알기. 건강 유지하기. 주거비 부담 줄이기. 일할 계획 세우기. 가족과 솔직히 소통하기.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로드맵이에요. 우리 모두 삶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남 탓 말고 내 삶을 조금씩 준비합시다. 오늘부터 10분이라도 내 은퇴 계획을 써보는 게 진짜 출발점입니다. 한 발 내디디면 그 다음 발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함께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